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 저녁 6시 33분 멤버십 차트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멤버십 제이맨 이상 전체 공개 영상이고, 음, 뭐 우리가 그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매크로 시황, 특히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봐드리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대동소이하게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데일리하게 매일매일의 어떤 흐름을 체크하면서 그거와 이제 더불어서 어떻게 포지션, 단기적인 트레이딩과 중장기적인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같이 살펴보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봐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미넌스, 지금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얘가 5선을 물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 안에 이렇게 있는 애 중에서 여기를 지금 돌파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 자리, 왼쪽에 이 자리를 보면 얘가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도미넌스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지금 어찌됐거나 알트보다는 좀 더 강하다는 어떤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도미넌스가 이렇게 5선을 물고 올라가고 있는데 알트 불장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보면 얘가 특이할 만한 게 지금 시가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갭으로 떴다가 바로 그냥 음봉으로 꼬라박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한번 보기는 해야 될 텐데, 달러가 여전히 지금 약세로 전환한 건 아니에요. 240선을 확실히 깨고 내려가야 돼. 그래서 위험 자산에게는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달러 자체가, 달러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위험 자산에 지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과연 이제 이 241선을 계속 뚫고 내려와서 하향 조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인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10년물 채권도 지금 241선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하면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유동성에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게 막 올라갈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뭐 케빈 어시인가요? 이번에 이제 FOMC 이제 의장이 바뀌는데, 지금 뭐 케빈 어시가 얘기하는 거는 되게 애매한 거죠. 긴축을 하는데 금리는 내릴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위험 자산 시장에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결국에 이 위험 자산 시장이 상승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이 유동성이 축소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긴축을 한대잖아. 금리를 내려. 이게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복잡계 비즈니스는 강하고 다르다. 단순계는 강이지만 복잡계는 바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바다에서는 뭐야? 속도와 방향을 지금 이 어떤 타이밍을 잡는 게 바다에서는 강에서처럼, 이렇게 단순계에서 말하는 강에서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다에서는 파도가, 변수가 뭐냐, 그 변인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작용하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동성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게 지금 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물 채권을 보면 여전히 지금 채권 수익률이 지금 4.3%란 말이죠. 10년물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시중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높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FOMC에서도 지금 이제 이 기준금리에 대한, 인플레이션 지수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 2%대가 적정한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또 많이 풀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 사이클과 AI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시중에 뭐 돈이 이만큼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돈이 이 정도였다라고 칩시다. 근데 코로나가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부양 효과,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뭐 돈을 이만큼 풀어놨어요. 이만큼. 그렇죠? 근데 요 과거에는 한 요 바운더리 안에서 유동성이 제한되게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파이가 너무 커진 상황이야. 그런데 이때의 기준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퍼진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이 경제의 규모를 과거 이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긴축을 막 과감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해.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애매한 게 지금 경기 사이클이 지금 침체냐. 일부 AI 주도 종목이 끌고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서 지금이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런 거냐라는 것들이 지금 경제학자들과 많은 이제 이 금융 관계자들, 뭐 연준을 비롯해서 이게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지금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풀린 이 돈을 다시 걷어들인다. 긴축을 막 이렇게 타이트닝 하거나 긴축을 한다. 이거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었거든. 이제 거기에 항목한 게 지금 코인 시장이 또 크게 항목했거든요. 여기에 풀린 돈들이 일로 너무 또 많이 들어왔어.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만들어지고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또 블랙록을 비롯해서 여기에 다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돈을 여기에 있던 거를 다 하면 이게 연쇄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에 그죠? 이 지금 패권 전쟁.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였고 경제 규모가 미국이 이제 가장 커서 그 모든 것들을 미국이 이제 이 달러라는 기축 통화인 이거 뭐 저 페트로 달러라 그러죠. 기름과 연동되어 있는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이거를 막 주도해 나갔었는데 그 미국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당히 많은 돈을 풀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 이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상당히 많은 양을 중국이 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분산이 됐겠죠. 과거에는 일본이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채권을 사들여서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이제 아주 긴밀하게 그런 경제적인 공존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중국이 이 돈을 많이 흡수하면서 그러면서 중국이 유럽에 있는 돈들도 유럽의 경제 위기 그럴 때도 중국이 다 거의 대부분을 흡수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야 이거 뭐 꼭 미국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 있어?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막 대들기 시작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상황에서 뭐 이제 그 바이든 때부터 해서 이제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 팽팽하게 그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딱히 어떻게 하기가 힘든 게 중국이 또 그만큼 미국의 그 달러를 채권을 다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돈을 또 더 발행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 돈들이 이 코인으로도 되게 많이 넘어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공식화하면서 이제 다들 뭐 코인은 사기다 뭐 이러다가 이 돈 어떤 이 글로벌 어떤 유동성 때문에 이제 코인이 이제는 이 정규적인 시장에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채권의 어떤 금리가 이렇게 이 수준에 있다라는 거는 유동성에 좀 제한을 지금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빠져야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도 인하되고 뭐 그러면서 유동성도 좀 더 풀리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이제 요거 비트코인 현물 ETF 요거 지금
IBIT로 지금 보면 뭐 유입이 지금 조금 둔화됐죠.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또 둔화되고 지금 약간 혼조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간 매수가 지금은 아주 강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불기둥으로 하나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동성은 어떻다? 유동성은 증가가 크지 않다. 그리고 상승의 어떤 지속성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으로 지켜봤을 때 지금의 상승, 지금 알트코인의 상승은 유동성 기반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진짜 상승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